반갑습니다. 누들밥상, 오늘은 대전의 국수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고조리스를 보면은 조선시대의 대전의 양반가에서는 주로 국수 비빔, 즉 비빔국수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에 가면은 칼국수 전문점이 절비합니다. 이유가 뭔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대전의 전통적인 국수 문화부터 소개할게요.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전통 식문화, 그걸 이제 우리가 향토 음식이라 그러는데, 이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을 알려면은 그 지역의 유명 종가 음식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전에 유명한 종가가 은진송씨 가문의 종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은진송씨는 뭐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유명한 분이 많아요. 작곡하신 송해 선생님, 그 다음에 영화배우 송강호, 또 탤런트 송일구, 또 뭡니까 송중기, 또 뭐 국악인 송소희, 이분들이 다 그 은진송씨 출신이에요. 이 은진송씨의 본관, 관향이라 그러죠. 시조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충남 논산시 은진면이에요. 그런데 이 대전에도 뭐냐, 그 은진송씨 집성촌이 많았어요. 그 중에 조선시대 중기 때 이름을 날렸던 송중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같은 집안인 송시열과 함께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성리학자이자 문신이었는데, 이 송중길 종가가 어디에 있느냐,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어요. 송씨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 이름도 송촌동, 이런 이제 집성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송중길 종가의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고조리스가 뭐냐면은 주식시이라는 그런 조리스가 있어요. 근데 이 조리스에 보면은 이 종가에서 즐겨 먹던 국수 요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반죽을 할 때 계란을 같이 섞어서 국수를 만드는 남면, 그 다음에 진달래꽃을 활용한 화면, 그리고 국수 비빔, 즉 비빔국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국수 비빔을 자주 드셨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국수 비빔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비빔국수이지만은, 뭐 비빔국수가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고추장 양념에다가 뭐 열무김치 좀 넣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지만은, 사실은 국수 비빔은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한 20여 가지가 되는 고급 요리예요. 그런 걸 이제 드셨는데, 그 어떻게 그러면은 조선시대는 이렇게 밀가루가 귀한 시대인데 그렇게 국수 요리를 대전에 양반가에서는 자주 먹을 수 있었느냐? 그 해답이 뭐냐,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송중길 종가가 있는 대전시 대덕구와 그 대덕구와 붙어 있는 동구, 그 일대가 옛날에는 회덕이라고 했어요. 회덕. 경부고속도로로 참으로 가다 보면 회덕 분기점 나오죠. 그 회덕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회덕은 오곡과 모가를 생산하기에 아주 최적의 토질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 첫 번째 밀, 그 다음에 각종 버섯류, 그리고 대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 지금 대전 옛날 회덕,
그 지역은 밀을 많이 생산했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양반 가문에서는 국수도 자주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통 향토 음식 국수 비빔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졌어. 아니 뭐 6.25 전쟁 겪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 20가지나 들어가는 고급 국수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중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음식이 되다 보니까 잊혀져 가는 음식이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그걸 이제 향토 음식으로 다시 복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6.25 전쟁 이후에 대전에서는 칼국수 문화가 아주 발달하게 됐어요. 이유가 한 3가지가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대전에 밀가루가 풍부했어요. 아까 뭐 조선시대 때 밀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6.25 전쟁 이후에 밀가루가 미국으로부터 뭐니까 지원에 들어온 밀가루가 하나의 구호물자였잖아요. 이게 이제 대전역이 이제 교통 중심이다 보니까 대전역을 거쳐서 전국에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역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제면 공장도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대전역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밀가루가 풍부해졌는데 게다가 말이죠. 60, 70년대에는 서해안 간척 사업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국책 사업이 많았는데 그 국책 사업에 동원된 노동자들한테 노임을 이 밀가루로 준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 이제 노임으로 받은 밀가루를 노동자들이 고향 가고 할 때 대전역에 와갖고는 그걸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대파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전역 주변의 상인들 입장에서는 밀가루가 풍부하다 보니까 밀가루가 풍부하냐? 대전에는 또 뭐가 풍부했느냐? 피난민도 많았어. 교통요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피난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주로 뭘 합니까? 음식 장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풍부한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 장사를 했는데 그것이 칼국수 전문점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피난민들 중에서는 이 면 요리에 익숙한 이북 사람들이 또 많았어. 그래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면 요리를 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대전에 가장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심당 창업주도 사실은 배급받은 밀가루 2포대 가지고 빵 장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충청도 분들의 기질 때문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남한테 폐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식사 한 번 할 때도 사는 사람도 큰 부담 없고 얻어먹는 사람도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의 음식을 주로 먹었는데 그게 뭡니까? 칼국수가 딱인 거야. 안성맞춤인 거야. 칼국수 저렴하니까 뭐 한 그릇 얻어먹어도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3가지 이유로 대전에서는 칼국수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던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대전 분들은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하루 한 끼는 칼국수를 드신다고 할 정도예요. 예, 그렇게 칼국수를 이제 좋아하시다 보니까 뭡니까? 대전 시내 전체에 특히 그 대전역 주변 그쪽에는 칼국수 전문점이 한 400~500개가 돼요. 거기다가 뭐 각종 분식점에 칼국수 메뉴 있는 분식점까지 하면은 뭐 수천 개가 됩니다.
근데 이 대전의 칼국수의 특징이 뭐냐? 칼국수 종류가 다양해요. 보통은 어느 특정 지역의 칼국수 하면은 뭐 예를 들어 해물 칼국수다, 뭐 팥칼국수다, 뭐 이렇게 아주 특징적인 그게 있는데 여기는 다양해 종류가. 그것도 뭐냐? 예? 전국에서 교통 중심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다 자기 고장의 칼국수를 갖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해요. 그래서 대전은 칼국수 축제도 있으니까 대전으로 발걸음 하실 기회 있으시면 칼국수 한 그릇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뵐게요.